이제 보겠습니다. 129페이지죠. 129페이지. 이제 권리 변동의 원인입니다. 원인. 이제 권리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냐 이 내용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권리 변동의 원인. 자, 우리 판서 노트는 몇 페이지 피냐면요. 판서 노트는 우리가 17페이지일 겁니다. 한 장 앞으로 넘깁니다. 판서도 17페이지 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7페이지에 거기 똑같이 필기를 합니다. 필기를 딱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리 변동의 원인입니다. 원인. 권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바뀌느냐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권리 변동의 원인 갑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법률 사실 나옵니까? 그 다음에 법률 요건. 법률 요건. 네, 법률 효과. 자, 미리 얘기하지만은 요 개념 자체가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든 책에 다 나오니까 이제 정리를 하고 갑시다. 밑에다 정리합시다. 법률 사실은 법률 적어 놓습니다.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뭡니까? 사실이다.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뭐라고요? 개개의 사실을 뭐란다? 법률 사실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시고. 법률 요건은 정의가 권리 변동의 원인. 네, 권리 변동의 원인. 이렇게입니다. 권리 변동의 원인. 그 다음에 법률 효과는 권리와 의무. 이렇게 해줄게요. 그래서, 법률 요건의 정의가 권리 변동의 원인.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이고, 법률 효과는 권리와 의무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서도 적어놨습니까? 네. 이게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권리 변동의 원인, 법률 요건부터 봅니다. 책에 129페이지. 법률 관계 변동의 원인인데, 갈로 이제 이름만 안 쓰고요. 권리 변동의 원이란 말 많습니다. 권리 변동의 원인 되어 있는데, 자, 밑에 가서 이제 동그라미 1번 갑니다. 방갈로 1번의 밑에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법률에 의한 이제 변동이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한 내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판서 딱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권리 변동의 원인은 법률 행위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 법률 규정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법률의 규정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갑에서 을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이유가 둘이 원해서 매매를 해가지고 갑에서 을로 바뀌고, 임대를 해서 바뀌고, 뭐 예를 들면 또 뭡니까? 교환해서 바뀌고, 자, 그 다음에 증여해서 바뀌고, 이런 등등등등 당사자가 원해서 갑에서 을로 바뀌는 것을 통틀어서 뭐라 하자고? 법률 행위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독일 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가져온 겁니다. 아시죠? 당사자가 갑을이 원해서 갑에서 을로 권리 변동을 생기게 하는 거를 법률 행위라고 통칭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 규정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갑에서 을로 바뀌었을 때 수용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상속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판결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뭐 경매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뭡니까? 법률 규정으로서 갑에서 을로 넘어가거든. 그래서 우리 민법은요, 원해서 넘겼을 때 무슨 행위라고? 법률 행위라고. 자, 원하지 않고 법률 규정으로 갑에서 을로 넘어간다. 이게 뭐예요? 상속, 판결, 그 다음에 수용, 경매 이런 것들로 넘어간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제 권리 변동은 당사자가 원해서 넘어갔을 때 법률 행위라고 하고,
당사자가 원하지 않고 법률 규정에 넘어갔을 때 법률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의 원인은 권리가 합에서 바뀌게 되는 이유는 원에서 바뀌거나 원하지 않고 법률 규정으로 바뀌거나 두 가지다 말이에요. 됐어요? 그 내용을 해놓은 게 129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내용입니다. 됐어요? 그 권리 변동이 어떻게 된다고? 갑에서 을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원에서 넘어갔을 때 법률이라고 원하지 않고 법률 규정으로 넘어갔을 때 법률 규정이라고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 놓으시면 됩니다. 됐어요? 네. 자, 넘기시면 됩니다. 자, 넘기시면 돼요. 자, 넘기시면 130페이지에 방갈로 4번이 있습니다. 찾았어요? 찾았습니까? 그리고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사실.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은 무슨 사실이란다?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찾습니까? 요거 내용까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거기까지 정리하시고, 자, 넘어가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132페이지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법률 사실의 정의가 뭐랬습니까?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무슨 사실? 개개의 사실. 맞나요?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이 뭐라고 했어요? 법률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률 사실의 분류를 하는데, 자, 일단 132페이지에 의 보시면 법률 사실의 줄권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사실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분류 방법이 옆에 가면은, 뭡니까? 용태부터 쭉 나오는데, 요게 어디냐면, 우리 판소노트에는 19페이지입니다. 이 분류 방법을 다 외우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바보. 알죠? 왜 바보냐? 볼 필요가 없거든.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만 보면 돼요. 아시죠?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주택가에서 시험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그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만 알면 돼요. 분류하는 방법은 제가 설명하고 뭡니까? 이해 안 되고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아시죠? 그냥 치우는 거야. 자, 갑시다. 분류는 크게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제 정리하고 갑시다. 분류는 어떻게 분류하느냐. 자, 우리가 이제 법률 사실은요, 어떻게 분류하냐. 용태와 뭐로 합니까? 사건으로 나눈다. 필기돼 있죠? 적을 생각도 하지 말고 돼 있잖아요. 용태는 뭡니까? 정의가. 정신적 작용에 기하는 것을 용태한다. 외우지 말고 그냥 바로 잊어버리세요. 알겠죠? 자, 처음 안 나오니까. 자, 그럼 사건은 뭔데? 정신적 작용에 기하지 않는 것을 사건이랍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용태는 바깥으로 나타내면 뭡니까? 외부적 용태라고 합니다. 안에 갖고 있으면 내부적 뭡니까? 용태라고 합니다. 그 바깥으로 나타내면은 뭡니까 이게? 요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또 바깥으로 나타내면 이게 적법행위냐 위법행위 나눕니다. 그래서 무슨 행위와 적법행위와 뭐로 행위입니까? 위법행위로 나눕니다. 그러면 적법행위는 어떻게 합니까? 자, 적법행위는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로 나눈다. 돼 있습니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돼 있잖아. 봐서 돼. 자, 그래서 준법률행위는 또 어떻게 나집니까?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 나눕니까? 네, 여기 나와 있죠. 표현행위는 관념의 통지 나오죠. 자, 여기서 하셔야 될 게 관념의 통지는 뭐뭐 있다고요? 각종 통지 승인 보고 돼 있죠. 적어놓으세요. 통지 승인 보고 한 개 더 적어놔야 돼. 대리권 수여 표시 한 개 더. 대리권 수여의 뭡니까? 표시. 대리권 수여 표시가 관념의 통지. 자, 의사의 통지. 의사의 통지는 뭡니까? 각종 최고와 거절.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요것만 기억합니다. 관념의 통지와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위 안에서 관념의 통지는 뭐뭐 있다고? 각종의 통지 승인 보고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고 의사의 통지는 최고와 거절이 있다. 됐어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것만 딱 해놓고 별표 딱 해놓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감정의 표시입니다. 감정의 표시는 용서가 있습니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버리고. 비표현행위는요, 다른 말로 사실행위라는데, 사실행위는 순수 사실행위가 있고, 혼합 사실행위가 있는데, 이거 외운 사람 바보라 그랬어요. 순수 사실행위는
발발 가주입니다. 발견, 발명, 가공, 주제 설정 이렇게 되고 혼합사시는 사부 선인,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선점, 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외운다, 안 외운다? 안 외우고 뭐만 외운다? 관념의 통지와 의사의 통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됐어요? 그거 다 외운 사람은 저같이 강의를 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다 외우겠으면 못 외우겠습니까? 못 외우, 그게 빨리 가잖아. 알겠죠? 진짜 그것만 기억해도 된다고.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됐어요? 됐죠? 자, 끝났어요, 이제.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의사의 통지는 뭐예요? 각종 최고와 거절. 관여의 통지는 통지, 승인, 보고, 대리권, 수요 표시. 그 125조에 가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우리 책에 134페이지에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현관펜 해놓습니까? 의사의 통지와 무슨 통지, 관념의 통지 나와 있습니까? 책에 133페이지. 그러면은 의사의 통지는 끝에 전부 다 뭐가 있습니까? 보시면 최고 나오죠? 거절 나오고 최고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의사의 통지는 최고와 거절이고 13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는 뭡니까? 그때 보니까 통지 나와 있죠? 자, 대리권 수요 표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승인, 통지 등 나와 있잖아. 그래서 끝에 뭐예요? 통지, 승인, 보고 이런 것들하고 대리권 수요 표시는 뭐라고요?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이런 것들은 기억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됐어요? 자, 넘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넘기시면 136페이지. 137페이지죠. 136페이지 그 4번 같은 경우는 뒤에 내용도 배워야 되니까 지금 못해요. 자, 일단 137페이지 갑니다. 페이지를 잘못 얘기했습니다. 137페이지. 법률행위에 일반 들어가 있습니까? 예, 요거 이제 들어갈 거예요. 이제 법률행위에. 자, 칠판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뭐 했냐면요. 법률 요건에는 뭐가 있다고? 법률행위와 법률규정이 있죠. 맞나요? 자, 그럼 여기도 적어놔야 돼요. 법률행위의 정의를 적어놔야 됩니다. 법률행위라는 것은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요 불가결한 요소라는 필요 불가결한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이게 정의예요.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요. 하나 또는 수개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무슨 표시? 의사 표시를 필요 불가결한 요소라는 무슨 요건이다?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법률 요건이다. 자, 그래서 법률행위는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요 불가결한 요소라는 무슨 요건이다? 법률 요건이다. 이게 정의입니다. 자, 적어놓으시고 법률 효과를 목적, 의욕으로 하고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요 불가결한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이게 정의예요. 자, 적었습니까? 예, 쭉 적으세요. 적어놓으시고 자, 그러면은 137페이지에 법률행위 나와있죠? 그거 줄 겁니다. 137페이지에 법률행위의인데 법률행위란 당사자가 원하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의미한다. 자,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의사표시를 반드시 있어야 되죠? 불가결한 요소라는 무슨 요건이다? 법률 요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법률 행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법률 요건 안에 있잖아. 그래서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정의 내용이요. 정의 이거 외운 사람은 바보. 아시겠죠? 외우지 말라고. 정의 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요건 알아야 돼.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요거 말하면 돼요. 아시겠죠?
외우려 하지 마세요. 뒤에 외울 거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137페이지 법률행위 의사표시 관계. 우리가 반드시 써야 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의사표시죠. 그래서 이제 2번 방갈로 2번 의사표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하게하는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해놨죠. 그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리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야. 혼인할 때는 뭐 해야 됩니까? 혼인할 때는 뭐 해야 된다?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혼인할 때 뭐 해야 된다고? 신고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맞아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2번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찾았어요? 네. 그래서 법률행위가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니은번이 얘가 들어가 있습니다. 혼인할 때 뭐 있어야 된다고? 신고. 니 내하고 같이 살자 해가지고 같이 산다고 해서 이게 두 사람이 법률관계, 뭐 혼인관계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있잖아요. 우리 그 아까 바깥에 계신 분이 저희 와이프잖아요. 네, 와이프인데 저희 와이프가 이제 옛날에 대학교 때 이제 무주물이었습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주인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뭡니까? 무주물 뭡니까? 선점을 해야 되죠. 예? 그러면 내가 이제 제가 이제 이해되는 게 우리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자, 신입생 여학생들을 뭘 한다? 무주물이 한다. 주인이 없잖아요. 뭐 해야 된다? 선점을 해야지. 무슨 취득한다고요? 원시 취득. 저희 와이프는 원시 취득했습니다. 제가 아시죠? 대학교 때. 자, 그래서 무슨 말이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뭡니까? 무주물 선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무주물은 부동산 될까? 동산이 될까요?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동산만 돼요. 우리 와이프가 가만히 있는 부동산에서 얼마나 꼬시기 쉽겠습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쫓아다니겠어요, 제가. 아시겠죠? 뭐다? 무주물은 동산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법조문 가면은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무주물은 뭐 해야 한다? 동산만 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물고기는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까? 동산. 움직이 동. 맞잖아요? 아시겠죠? 그래. 그리고 무주물은 동산에 한다는 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됐어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넘기시고. 자, 138페이지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단독행위예요. 138페이지에 무슨 행위 나온다고? 단독행위가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자,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수가 몇 개입니까? 한 개입니다. 한 개인 의사표시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판소노트는 그대로 몇 페이지입니까? 1페이지 그대로 표시해야 돼. 1페이지가 아니고 몇 페이지입니까? 17페이지 그대로 표시해야 돼. 17페이지. 됐어요? 17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는요,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의사표시가 한 개면 단독행위,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 합치가 있으면 계약. 사단법인 설립행위 같은 경우는 뭡니까?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의사를 한 개로 구실적으로 가죠. 이건 뭡니까? 합동행위랍니다. 됐어요? 그래서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의사표시가 한 개로 성립하는 것은 단독행위,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게 계약. 두 개 이상이다. 맞죠? 한 개 구실적으로 향해서 간다. 사단법인 설립행위 같은 경우는 합동행위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자, 됐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법률행위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있는데 단독행위를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상대방 단독행위. 상대방 단독행위 뭐가 있습니까? 동철이가 저희 친구가 옛날에 돼지고기집을 했거든요. 삼산에서 하다가 망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지 연락도 안 돼요. 옛날에 뭡니까? 좀 온나 이래가지고 진짜 자주 찾아갔는데 망했습니다. 동철이가 뭐 먹고 한번 물어볼게요. 돼지고기 삼 먹을 때 어디 사 먹습니까? 상추에 사 먹죠? 상추 먹고 취해서 헤헤 웃네. 자,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상추의 그 끝에 잘라서 있잖아요. 그걸 갈아서 먹으면 잠 옵니다. 수면제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진짜예요, 진짜. 알겠죠? 상추 뒤쪽에 잘라가지고 보면. 그래서 뭐가 만드느냐.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헤헤 웃네.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웃으니까, 뭡니까? 상태가 안 좋으니까 체문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에 웃으니까 채무 면제해준다. 외워지겠습니까? 그래서 동철, 동의권 알죠? 미성년자의 재산을 처분할 때는 법정 대리 동의권이 있어야 되잖아. 동의. 철회는 뭡니까? 계약하지 않겠다 이거 말이에요. 철회. 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배웠습니까? 우리가 이제 제한력자 상대방 보호해서 자, 뭐냐면 물어봤는데 답을 이제 줘야 되잖아요. 그때 최고를 배웠었고, 그다음에 뒤에 배웠던 게 16조 17조에 철회 나왔죠. 철회권 나왔죠. 맞아요? 계약 안 하겠다 하는 게, 장애에서 안 하겠다 하는 게 뭐라고요? 철회입니다. 계약 안 하겠다. 철회. 상계는 뭡니까? 내가 니한테 줄 게 있고 받을 게 있습니다. 까자, 이게 뭐예요? 상계입니다. 상계. 그래서 추인, 미성년자, 예를 들면은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이 X 부동산이 1억짜리인데 이 갑이 아버지예요. 아버지고 아들인데 대리권 수요도 없었는데 아버지 재산을 5천만 원에 팔아 제꼈습니다. 병에게. 알겠어요? 대리권도 없이 팔아 제꼈죠? 그러면 이 애 이름이 뭐냐면은 호로새끼입니다. 협의의 무건들이. 아버지의 대리권 수요가 없는데 팔아 제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잖아요. 그랬을 때 1억짜리 5천만 원이 아니고 1억 5천에 팔았다. 그러면 잘 판 거예요? 못 잘 판 거예요? 잘 팔았죠? 그러면 뭐 하지 않습니까? 추인 거절한 게 아니고 추인 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추인하겠다는 겁니다. 추인. 그러면 앞에 추자가 무슨 추자냐면 밀추자에다. 밀추자에다가 뭡니까? 인정할 인자거든요. 추인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밀추자에다가 인정해줘요. 그래서 추자가 뭐라고요? 추인은 뭐야? 앞에 행위를 인정하고 나가겠다. 이게 뭐라고? 추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기감박당하면 뭐합니까? 매매계약을 취소하겠지. 그 다음에 내가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해지합니다. 해제는 언제 씁니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계약금 5월 1일에 꽂고 5월 15일에 중동 끊겨 있는데 중동은 꼽지 않았다. 그럼 무슨 불이행입니까? 매수인이 채무 불이행이야. 그럼 계약을 뭐 한다 그럽니까? 취소 안 하고 해제한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채무 불이행하면 딱 나오더라고 뭐라고요? 해제. 근데 내가 월세를 계약을 잘 내야 되는데 월세 잘 못 2차 면세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계약을 뭐 한다고요? 해지한다고. 무슨 말이죠? 임대차 계약은 뭐합니까? 채무불이행, 채무자의 임차인이 뭡니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뭐 한다고? 해지. 일시적 계약일 때는 해제. 그렇게 됩니다. 둘 다 무슨 불이행이 있을 때?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자, 그래서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해 웃네. 그러니까 뭡니까? 채무가 면제가 되더라. 이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종류입니다. 왜 어떨 때입니까?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해 웃네. 그러니까 채무를 면제해 주더라 이 말이야. 됐어요? 외워졌죠? 외워야 됩니다. 안 외우면 이거 못 맞춥니다. 출제위원은 이걸 외우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은 잘 냅니다. 내면은 뭡니까? 쉬운 문제를 내는 거다. 그래서 우리 외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여기 요거 빠진 게 있는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요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고 형성권입니다.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다. 됐어요? 자, 이것도 형성권 할 때 했죠? 그래서 좀 이따가 볼 거고요.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나옵니다. 없는 단독행위. 무슨 제품입니까? 이건 나타내자마자 효력이 발생하는 표백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유유 뭡니까? 제포 이렇게 외웁니다. 무슨 제포? 유유제포,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권리의 포기 여기입니다. 유유 뭡니까? 제포 여기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무슨 제포? 유유제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권리의 포기. 장학재단 설립할 때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그래서 유유제포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책에 보시면 138페이지 단독행위 나와 있죠. 첫 번째 줄에 줄 끊었습니다. 표의자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표의자가 원하는 법률 효과가 발생케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의사표시 몇 개입니까? 한 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어떻게 한다고?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여기는 순서가 이상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 외우기 쉽게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해.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상대방 없는다는 경우는 무슨 제포? 유유제포.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계약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대항하는 대립하는 의사표시,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계약이 뭐라고요?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들어봤죠? 이게 이제 계약입니다. 합동행위 갑니다. 합동행위는 두 번째 줄에 사단법인 설립행위 나와 있습니까? 자,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로 하나의 구시점을 해석하는 걸 사단법인 설립행위. 자, 뭐라고? 합동행위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무부담행위하고 처분행위가 있는데, 자, 일단 그거 보기 전에 뒤에 가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62페이지. 162페이지 폈습니까?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는 것은 돼 있네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줄 거는 무슨 제포? 유유제포. 자, 그러면 답 몇 번입니까? 이율지끝. 리얼까지 있잖아요. 리얼. 유유제포. 기억 빼고 다죠. 자, 일단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 다음에 포기, 유언, 소유권의 포기, 유언. 이것은 뭡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5번이죠. 5번입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서. 자, 앞으로 가서요. 이제 어디로 가냐면 139페이지.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 나오는데, 요거 설명 들어갈게요. 의무행위, 처분행위. 자, 이제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 어떤 것인지 이제 설명을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뭐 분류 방법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뭐 어떻게 되어온다고? 동철이가 상추 먹고 지혜서 헤헤 웃네. 이렇게 기억합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유제포. 자, 그게 가장 중요하고 지금 배우고 있는 나머지는 기타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좀 개념적이냐, 요거 좀 알아야 되는데, 요것도 뭐에 관련되냐면은, 물권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물권법과. 자, 어떤 내용인가 볼게요. 갑하고 을하고 5월 1일 날 계약을 합니다. 계약하면서 뭐 그럽니까? 계약금 걸죠? 맞아요? 계약하면서 계약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계약금을 걸고 5월 15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고 6월 1일 날 잔금을 주면서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계약서를 보통 씁니까? 안 씁니까? 쓰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쓰는데, 자, 이때 계약을 했을 때는 뭡니까? 각종의 계약을 했을 때는 무슨 행위를 한다? 채권행위라고 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잔금 주면서 이전 등기 행위다. 이걸 무슨 행위입니까? 처분행위랍니다. 다른 말로 물권행위랍니다. 물권행위, 물권 변동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행위를 뭐랍니까? 물권행위랍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 채권행위를 하면은 이때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얘는 이 부동산 넘겨줘야 되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럼 물어볼게요. 그러면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죠. 자, 그러면 이제 부담행위인데 얘는 잔금을 주고 이전 등기 딱 하고 난 다음에 뒤에 뭐 할 거 있어 없어? 끝이 났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한다고요? 처분행위, 물권행위는. 됐어요? 그럼 의무 부담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예? 여기 잔금 주고 이전 등기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행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됐어요?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이행에 문제가 생기느냐 이번입니다. 자, 이행에 문제 생기느냐?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이행해야 되고 넘겨야 되고 하잖아요. 이행 문제 생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전 등기까지 해주면 더 이상 이행 문제 생겨 안 생겨?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케이? 네, 이거 이행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됐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 계약, 각종의 계약은 뭡니까? 무슨 행위다? 의무
부담행위고 이 행위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생기는데 물권행위와 같이 이런 것들 또 준물권행위는 물권행위 내용이 중용되는 내용이에요. 이럴 때는 뭡니까? 이 행위 문제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정리하러 갑시다. 이 내용을 알아야 책 보면 이거구나 넘어갑니다. 자, 책에 이제 줄 보고 갑니다. 의무부담행위. 우리 시험에도 이거 지문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단독 문제로 이렇게 단독행위 같이 나오는 적은 없어도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의무부담행위 한번 봅시다. 채권행위 나와 있죠? 전부 다 뭐야? 뒤에 계약 나와 있어요. 서당권 설정 계약, 임대차 계약, 매매 계약 나오면 뭐라고?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의무부담행위의 특징 나와 있습니까? 맞죠? 그럼 첫 번째 줄. 이행의 문제 생겨 안 생겨? 생긴다 이 말이에요. 중도금 잔금 지급해야 되고 이전되게 해줘야 됩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고, 자, 중요한 게 이제 A번의 별표입니다. 타인 소유 물건의 매매 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게 형합편의 별표였는데요. 자, 타인 소유 부동산 매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디서 하는지 알아 몰라? 알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재산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못 넘겨주면은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민법상. 이게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여러분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데 못 넘겨주면은 못 넘겨주면은 뭐 된다?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타인 부동산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부동산이 동생 부동산인데 내가 팔아줄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타인 부동산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못 넘겨주면 책임지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인데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중개사도 중요하지만 주택가에서도 좀 중요합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생각보다. 자, 그래서 나중에 해결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립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B번 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B번이 요게 B번 같은 경우가 이제 언제 나왔냐면은 중개사에 2년 전에 나왔습니다. 2년 전에 시험에 공유자 1인이 공유물 전부에서 매매하는 계약도 뭐라고요? 저기 뭐예요? 공유가 뭐예요? X 부동산을 각각 을과 병이 몇 분의 몇씩 가지고 있습니까? 3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자, 있는데 요 3분의 1 지분 갖고 있는 놈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공동 소유라는 게 언제 나오냐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뭐 합니까? 자식들이 1대1로 받잖아요. 그런데 한 놈이 다 팔아시킬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무슨 말이죠? 한 사람이 전부 다 팔아시킬 수 있어요. 근데 못 넘겨주면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요 X 부동산 전체를 정인한테 팔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못 넘겨주면 뭐 해야 돼?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밑에 나오잖아요. 공유자 1인이 공유물 전부를 매매하는 것도 뭐라고요? 유효인데 못 넘겨주면 책임을 집니다. 담보 책임. 아시겠죠? 자, 그래서 A번하고 B번 옆에다 뭐라 써놔야 돼? 못 넘겨주면 담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아셔야 될 게 타인 부동산 매매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처분행위 나오는데 처분행위는 밑에 보면 현관편이시고 물권행위와 뭐가 있습니까? 준물권행위가 있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물권행위에는 소유권 이전하는 게 물권행위고요. 그 다음에 준물권행위는 채권 양도 이거 줄거시고 채권 양도 이게 이제 준물권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기억번 가서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 처분하는 행위로서 끝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밑에 갑니다. 니은번에 처분행위는 처분권자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권한이 없는 처분행위는 뭐가 된다고요? 무효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만 체크 좀 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넘기셔서 자,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가 있는데 재산에 증감이 있으면 출연행위, 재산에 증감이 없으면 뭐라고요? 비출행위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 7번 보세요. 매매는 출연행위입니까? 비출행위입니까?
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얘 돈 주니까 G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맞아? 재산에 증감이 있다. 뭐라고요? 출현행위입니다. 맞나요? 네, 출현행위입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증여는 출현행위입니까? 비출현행위입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출현행위입니까? 비출현행위입니까? 증여는? 출현행위죠. 마이너스인데 얘는 플러스잖아. 공짜로 주더라도 뭐라고? 출현행위입니다. 증여는. 예? 근데 동, 대, 포. 자, 우리가 아파트에 가면 동대표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대표는 비출행위입니다. 이게 뭐냐? 미성년자가 하는 얘기를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한다. 동의는 재산의 증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동의권. 그 다음에 대리권 수여하는 행위. 대리권은요, 내 것 좀 팔아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고난을 준 것이지 재산을 준 게 아닙니다. 이 대리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리운전 들어봤어요? 약주 한 잔 드시면 대리운전 시킵니까? 시키잖아요. 그러면 내 차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대리할 수 있는,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까? 권한을 주는 거야. 맞죠? 대리권 수여하는 행위도 뭐가 비추는 행위. 포기는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의 포기는. 소유권 포기, 얘가 플러스 되는 게 아니고 내만 일방적 마이너스잖아. 재산에 증감이 있어야지 출행이잖아요. 그럼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마이너스만 있거든. 무슨 말이죠? 그래서 뭐가? 동대표가 뭐라고요? 우리 경상도 아닙니까? 경상도는 뭐랍니까? 동대표를 못 하잖아. 동대포를 하잖아. 기억나죠? 요것도 지문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에 동대포. 아시죠? 동대포는 뭐라고? 비출행위. 동대포. 왜시죠? 동의, 대리권 수여행위, 포기는 뭐라고요? 비출행위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됐어. 비출행위.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밑에 나오면 출현행위는 재산에 증감이 있는 게 출현행위라 했죠. 자, 1번 내용이 줄 것이고. 또 그다음 2번 내용은 두 번째 줄 있죠. 소유권의 포기, 동의, 대리권 수여행위 나옵니까? 그게 뭐라고? 외울 때 어떻게 한다고? 동대포. 아시겠죠? 그것만 비출행위예요. 나머지는 그냥 동대포 빼고는 나머지는 출행이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드립니다. 아시겠죠? 스매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만 체크하시고. 자, 출행의 종류, 뭐 유상행위가 있고 무상행위가 있는데, 요게 무상이고, 얘는 유상이죠. 돈 주니까. 맞죠? 요거 유상이고, 요거는 무상입니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만 기억하면 되는데, 비출행위 뭐가 있다? 동대포. 기억하시면 돼요. 그, 나머지 밑에 볼 필요 없어요. 자, 요식행위가 있고 불요식행위가 있는데 뭐가 원칙입니까? 우리 민법은 불요식이 원칙이야. 불요식이 원칙이야. 왜냐하면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으니까 우리 계약 자유의 원칙이기 때문에 불요식이 원칙이고 예외가 요식입니다. 혼인할 때 뭐 해야 돼요? 예외적으로 신고해야 되고 유언에는 일정한 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여기입니다. 오늘 두 분 계세요. 두 분이나 세 분? 두 분 계세요. 오셨네요. 네. 저번에 술하고 다 드시고 안 오시네. 금요일에 술 드시고 뭡니까? 닭 드시고 안 오시네. 전달해 주세요. 안 왔다고 삐졌다고 아시겠죠? 오신다고 했어요. 네. 자, 오셔야 되는데 안 오셨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젊으신 분 안 오시고 있네요. 자, 하여튼 이럴 때 안 올 때 뭡니까? 진짜 확 빼뿌에 못 따라오는데 맞죠? 자, 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밑에 적읍시다. 요식이 원칙입니까? 불요식이 원칙입니까? 불요식이 원칙이다. 됐어요? 예외가 요식이다. 자, 밑에 가서 생전행위가 있고 사후행위인데 141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141페이지 생전행위와 양갈 5번입니다. 생전행위와 사후행위 있는데 자, 우리가 살아있을 때 효력이 발생하면 생전행위, 죽고 난 뒤 효력이 발생하면 사후행위입니다. 대표적인 뭐예요? 유언이나 사인증여, 사인이 뭐야? 죽음을 원인으로 증여하는 게 사인증여입니다. 됐어요? 자, 이런 겁니다. 됐고,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가 있는데, 우리 아까 주된 행위, 원본은 뭐였습니까? 주된 거죠. 이자는 종된 거잖아. 자, 그리고 요거 좀 시험에 나왔던 건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은행에 대출하러 가면, 자, 어떤 걸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얘가 저당권자, 얘가 저당권 설정자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얼마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은행 직원이.
그래서 1억 필요하다 그래요. 그러면 1억에 대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씁니까? 안 씁니까? 쓰고 난 다음에 뒤에 뭐합니까? 저당고 설정을 위한 계약서 씁니까? 안 씁니까? 쓰거든. 맞죠? 그럼 뭐가 주된 겁니까?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주된 거고 저당고 설정은 뒤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 쓸 때 대출하러 갔을 때 뭡니까? 자, 돈 얼마 필요하시면 1억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1억에 대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쓰고 난 다음에 저당고 설정을 위한 계약서 씁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은행 직원이 뭡니까? 도장 뺏어 가가지고 막 찍죠. 맞아요? 그게 뭐예요? 저당고 설정 계약서입니다. 아시겠죠? 모르겠으면 옆에 물어보시면 돼요. 자, 아시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당고 설정 계약은 뭐예요? 자, 우리가 이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무슨 계약이다? 종된 계약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우리 시험에.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면 1번에 별표했어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주된 계약이고 저당고 설정 계약은 뭐입니까? 종된 계약입니다. 그래서 대출 하나 갔을 때 생각해 보시라고요. 얼마 필요하십니까? 금전 소비대차 계약 쓰고 난 다음에 자, 이제부터는 저당고 설정 위한 계약서 씁니다. 라고 하고 사인 막 이름 적고 난 다음에 뭡니까? 은행 직원이 도장 막 찍습니다. 끝까지. 맞죠? 그것도 한 장 찍는 게 아니고 수도 찍죠. 자, 기억나시죠?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주된 거고 저당 설정 계약은 종된 계약이다. 요거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셔가지고 매매 계약은 뭡니까? 주된 거죠? 계약권 계약은 종된 계약이에요. 그 다음 밑에 가서 혼인은 뭐예요? 주된 계약이고 부부지산 계약은 뭐예요? 종된 계약이다. 둘이가 결혼했어요. 부부재산 반반이라 합니다. 이게 부부재산 계약인데 요거는 뭐가 주된 겁니까? 혼인이 주된 거고 따라오는 게 부부재산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1번이 포인트예요. 1번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주된 거고 자, 뭐가 저당고 설정 계약은 뭐라고? 종된 거다. 이거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세요.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부터는 요거는 다음 주부터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부터는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은 다음 주부터 합니다. 됐죠? 네, 토요일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자, 그리고 이제 162페이지. 그냥 가려고 하지 마시고 책 바로 덮어보죠. 네, 바로 덮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 문제 한번 풀고 가야죠. 2번. 유언은 무슨 행위입니까? 요식행위죠. 요식행위. 유언은 일정 방식을 요하니까 요식행위고 매매계약은 우리가 잘 줄 거세요. 막 각종의 계약 나오면 채권행위. 임대차 계약 채권행위죠. 재산행위다. 맞아요? 맞고. 그 다음에 4번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려주는 겁니다. 무상행위입니다. 자,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없는. 그렇죠. 이게 답이 5번입니다. 뭐 이래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는 좀 쉽게도 한 40% 내죠. 중간 문제가 30%, 어려운 문제 30%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시험 문제하고 중간 문제는 거의 다 맞춰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찍다 보면 몇 개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점 가야 돼요? 70점에서 80점 사이 찍어야 돼요. 아시겠죠? 80점 찍으면 무조건 100% 합격입니다. 민법은. 아시겠죠? 자, 근데 인상이 뭡니까? 절대 안 될 것 같다는 인상입니다. 네? 자, 민법.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토요일 날 뭡니까? 토요일 날은 10시부터 한 2시까지 정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1시 반 정도에 마칠 겁니다. 1시 반 정도에. 그래서 10시부터 시작할 겁니다. 토요일 날 오전에 못 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지금 안 오시면 두 분은 상관이 없고, 예, 그때. 이렇게까지 진짜 토요일 날. 줄도 좀 빼야죠. 언제가 되겠습니까? 알아서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옆에서 좀 교육 좀 시켜주세요. 제발. 알겠죠? 예? 네. 자세가 지금 아주 불량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